네, 정치권 이슈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소환해서 고강도 조사를 벌였죠.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파장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인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검찰에 소환돼서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이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의 반발이 아주 거센데 인간 사냥식 표적 수사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발언이 굉장히 세요. 그렇습니다. 뭐 좀 전에도 이제 민주당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제 이번 수사 자체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일종의 이제 표적 수사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전당적인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특히 이제 검찰의 어떤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공소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세하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좀 방어를 하려는 모습이고요. 어제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정진상 실장에 대한 영장 내용 중에 이제 아파트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돈을 직접 건네줬는데 그 과정에서 CCTV를 피하기 위해서 뭐 계단을 이용했다. 엘리베이터로 가면 이제 CCTV에 포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확인해봤더니 계단에 또 CCTV가 있더라. 그랬더니 또 이제 검찰 쪽에서는 영장을 쓸 때 그냥 뭐 쉽게 보고 그냥 가볍게 쓰는 게 아니다. 다 확인해보고 쓴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이 좀 오가는 그런 양상이 펼쳐지긴 했습니다. 자, 지금 뭐 공소장이나 그리고 영장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뭐 공모를 했다거나 돈이 갔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아직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건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사실은 이제 자신 있게 지금 이제 공박을 하는 것도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검찰이 확보를 못한 걸로 지금 민주당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장 내용 중에서 민주당이나 혹은 검찰이나 양쪽 다 주목하고 있는 단어가 이 정치적 공동체라는 단어입니다. 뭐 우리한테 사실 익숙한 단어인 것이 예전에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최성원 씨를 이제 묶을 때 그 당시에 특검이 이제 경제적 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쪽이든 둘 다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유죄 판결을 받을 때 이게 경제적 공동체라서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법원에 설명을 할 때 이제 검찰 쪽에서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건네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정황이 있다든지 혹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제 후보 시절 캠프에 돈이 직접 유입된 정황 이런 걸 지금 검찰이 파악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들의 관계를 좀 더 포괄적으로 잡아서 유동규 전 본부장까지를 이재명 대표의 이런 어떤 정치적 공동체 안에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검찰 입장에서는 얘기를 진행시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돈을 받은 것만으로도 정치적 공동체인 이재명 대표한테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민주당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작용할지 이거 굉장히 궁금하네요. 어제 의원총회 상황을 보니까 쟁점 법안 설명을 위한 자리였지만 이재명 대표 측근 수사에 대한 설명회 같았다. 저희 기사에서도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혹시 좀 전해지는 분위기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검찰이 밝힌 건 아니기 때문에 엄밀하게 따지면 당직자 개인의 지금 신상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뭐 김용 부원장도 지금 뭐 구속이 돼 있긴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개인 비리 혐의고 정진상 실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이 뇌물을 받았느냐 여부를 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치자금으로 넘어와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소환 통보라든지 뭐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검찰이 직접적으로 밝힌다든지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닌 거라 당 내에서도 왜 당직자 개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당이 이렇게 힘을 다 쏟아가지고 대응을 하느냐 이게 오히려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왜 당이 나서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거 정치적 공방 아니라 사법적으로 대응할 일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 이재명 대표 책임 논란으로 번지는 건 아닌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사실 이제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지 않으면
불길이 좀 급하게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미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정진상 실장의 영장 자체가 이례적으로 뭐 압수수색 영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내용이 상세하고 예. 30페이지 가량 되고 저도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봤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일 정도로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불가피하다. 예. 검찰이 하기로 이미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당으로 번져올 수 있는 불길을 미리 좀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좀 보여집니다. 그게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애초에 뭐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정치를 시작했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까지도 그러니까 정치 역정까지도 다 드러나 있는 걸 보면 결국은 검찰을 겨냥하는 데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책임 이런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측근들의 뭐 책임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워낙 최측근들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했던 것 중에 뭐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수사가 좁혀올 때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 근데 그 최측근들이 지금 직접 수사 대상이 되고 한 명은 또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최측근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레토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물러나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누가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는 그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민주당 정치인들 이 정도의 거물급 정치인 같으면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좁혀올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대표직이 흔들흔들 한다든지 정치적 책임의 어떤 무게감이 지금보다는 좀 달랐을 텐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인에 대한 이미지나 기대값 같은 게 기존의 민주당 정치인들하고는 약간 좀 달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명확한 혐의점 그리고 본인과 직접 연관된 혐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도덕적으로는 이미 상처가 많이 난 캐릭터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방어가 용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직접 돈 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라서 이게 지금 실제로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양상이 펼쳐질지는 좀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적 캐릭터가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 그게 이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런 여러 논란을 통해서 좀 단련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대중이 볼 때도 지금 논란이 덜 충격적일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전에도 사실은 이제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뭐 이게 2심까지는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학습 효과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검찰에서 이제 수사 대상으로 지목을 해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되거나 이런 상황도 지금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되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비슷할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는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직접 수사를 겨냥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잠정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체포동의안을 만약에 이제 검찰이 제출을 한다면 민주당이 다수당의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을 그냥 통과를 안 시켜주거나 혹은 뭐 일종의 이제 방탄국회를 열어서 계속 좀 방어하는 양상을 펼쳐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여론의 향방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측면까지 고려했을 때는 검찰이 어떤 수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지 그거에 맞서서 민주당은 어떤 방어막을 치게 될지 이 양상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이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걸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자, 민주당에서는 동시에 지금 이 상황과 더불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같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지금 사법 리스크 관련된 논란 좀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좀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용산구청도 가고요. 오늘은 그 이태원 피해 상인들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정조사는 제가 봤을 때는 피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워낙에 지금 이 이태원 참사, 11구 참사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분이 좀 높은 상황이고 지금 이제 경찰 특수본의 수사도 위로는 좀 뻗어나가지 못하고 옆으로만 좀 퍼지는 양상 내지는 이제 밑으로만 내려가는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재난안전 시스템이 작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런 걸 따져 물으려면 국회가 정치적 책임까지도 포괄해서 국정조사를 다루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국민적인 여론에서는 좀 상당히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 같고 예. 그렇게 되면 다수당인데다가 나머지 야당들까지 규합해서 야3당이 지금 공동으로 국정조사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계산일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뭐 다른 어떤 그 해결책들을 좀 내놓으면서 최대한 좀 시간을 늦춰보자 이제 이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24일로 예정돼 있는 국정조사안 처리를 본회의에서 이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 상황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지금 관련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또 공개가 돼가지고 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떤 배경에서 이런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얘기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최민희 전 의원, 민주당의 최민희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명단 공개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가족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공개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예. 이런 목소리가 전에 이제 민주당에 나왔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별개로 뭐 진보 성향이라고 하는 뭐 일부 이제 인터넷 매체들이 이제 이걸 직접적으로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래서 이제 민주당 책임론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이제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막상 명단 공개가 되고 나서는 민주당에서 직접적인 어떤 표현을 지금 거의 내놓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브리핑 같은 걸 한 건 아니죠. 백브리핑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유감을 곤혹스러워하는 표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이제 갖고 있는 어떤 파괴력이나 정치적인 의미를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족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로 전부 공개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도 동의 안 구하고 그냥 밝히는 거는 일종의 아우팅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트라우마 관련된 전문가들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예.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꾸 노출이 그 원치 않는 방향으로 되는 것 자체가 충격이고 또 하나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짚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 출석한 모습이 관심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 수첩이 또 포착이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니까 명단 유출 경로의 불법 가능성이 높다 이런 취지의 이제 메모가 있어서요. 실제로도 이거 명단 제공 누가 했냐 이 문제로 좀 논란이 확대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명단의 배후에 명단 공개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는 입장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가 흘러간 거 아니냐 이제 예.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아마도 이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연결이 되려면 실제로 그 더 탐사 같은 이제 매체 공개한 매체가 갖고 있는 자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주소라든지 뭐 연락처라든지 이런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걸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이걸 이제 흘러가는 과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건 아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 명단 공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온라인의 어떤 여론을 좀 보니까 약간 이제 고령층,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연장자층하고 젊은 세대하고의 어떤 인식 차이가 좀 뚜렷했는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분향소에 갔더니 뭐 사진도 없고 이름도 없고 누구를 향해서 이 좀 조문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들이 있는데 반면에 젊은 층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명단 공개 잘못된 거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원치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명단 공개냐 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좀 또렷하게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 너무 익명화하는 것 자체가 조문이나 어떤 뭐 추모를 위해서 이제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이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예. 왜냐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원하는 유족에 대해서는 분향소에 직접 사진이나 이제 위패를 모시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족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판단할 때 꼭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자, 순방 관련 얘기 간단히 좀 해볼게요. 지금 논란이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로 좀 집중이 되고 있어서요. 이게 순방에 대한 평가보다 김건희 여사 일정이나 뭐 모습이나 사진에 더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비정상적이죠, 사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아세안을 비롯해서 이제 순방 외교를 펼치고 있는 와중이고 예.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 거기에 한중 정상회담까지 그러니까 굵직한 이벤트들이 계속 연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론의 초점이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한테만 쏠려가는 상황이니까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좀 문제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저는 좀 대통령실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번 순방 기간 전체에 걸쳐서 너무 보도 통제 혹은 이제 보도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거라서 오히려 뭔가를 이제 자꾸 닫게 되면 그거 이제 들여다보고 싶은 욕구나 이제 필요만 좀 더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비틀리게 될 우려가 있다. 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취재의 그 열기나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비정상적으로 좀 비틀려 있는 측면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서 원래 더 잘 통제할 수도 있는 안내를 잘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잘 못한 측면이 있는 거를 이번 기회에는 예.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예, 오히려 비공개로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불거진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그렇습니다. 조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예, 변화가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오늘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